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널리즘의 기초죠. 기사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사는요, 이렇게 표준국어 대사전에 검색하면 이러한 정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신문이나 잡지 따위에서 어떠한 사실을 알리는 글, 그러니까 신문이나 잡지, 오늘날에는 인터넷 혹은 유튜브 이런 곳에 실려서 어떤 사실이나 사건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글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는 그것을 기사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글보다도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글이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맨날 보는 이 기사는 어떤 것으로 구성되어 있나? 라고 했을 때 총 네 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기사의 제목 많이 들어보셨죠? 기사의 가장 첫머리에 나와서 기사의 내용을 한눈에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기자인데 많은 사람들이 나의 기사를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매우 자극적인 제목을 뽑아가지고 사람들이 호기심에 눌러보도록 하겠죠. 물론 그게 좋은 현상은 아니지만 이 현상에서 유추해 볼 수 있듯이 이 제목은 이 기사의 내용을 요약적으로 잘 보여주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호기심을 끄는 역할도 하는구나라는 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부제는요, 말 그대로 부제목이라는 뜻이니까요. 제목에 넣지 못한 기사의 내용을 요약하여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제목보다는 조금 더 길지만 이 제목에서 다 묻다 하는 말을 조금 더 설명해주는 그런 요약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지막이 아니죠. 세 번째 리드는요, 우리나라 말로 전문이라고 하는데 이 한문을 조금 풀어보면 앞전자에 그럴 문자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앞에 나오는 글이라는 뜻이고요. 실제로 독자가 기사를 읽을 때 제목 부제 다음으로 가장 처음으로 읽게 되는 문단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도 독자의 흥미를 이끌어내야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기사의 내용을 조금 요약적으로 전달하기도 합니다. 마지막 본문은요, 앞에서 제목, 부제, 리드, 전문 다 읽은 다음에 독자들이 읽게 되는 리드의 뒷부분이고, 본격적으로 사건이나 이 기사가 담고 있는 사건이나 사실에 대해서 육하 원칙에 맞춰서 설명해 주는 그런 부분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본문은 여러 개의 문단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육하 원칙 무엇인지 다 알죠?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 형식에 맞춰서 굉장히 논리정연하게 사건이나 어떤 사실을 전달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기사 형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한 세 가지 정도의 형태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나온 요 역피라미드의 형태는요, 대부분의 기사에서 가장 많은, 수의 기사에서 채택하고 있는 방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가장 처음 조금 더 자세하게 배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말 그대로 역피라미드형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 가장 중요한 내용을 앞에, 가장 중요하지 않은 내용을 뒤에 배치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설명한 제목이 가장 먼저 나와서 독자의 관심을 확 끌죠. 내용을 요약하면서 그 다음에 리드 부분에서는 네, 전문이라고 했으니까 가장 중요한 정보, 그쵸? 이 기사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를 한 문단으로 요약해서 이렇게 전달을 해요. 그 다음에 본문, 이 사건의 사실에 이런, 네, 그 인과관계를 아주 논리정연하게 육하 원칙에 맞춰서 전달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꼬리. 그와 관련된 사소한 어떤 다른 기타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이제 뒤에 전달하는 식으로 기사를 전개한다면 이것은 역피라미드 형태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와 반대로 피라미드 형태도 있습니다. 이것은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클라이막스를 가장 뒤에 배치하고요. 그냥 이 사건의 전개 흐름, 인과관계에 맞춰서 그냥 사건이 전개되는 것처럼 네, 시간의 순서대로 이렇게 도입, 중요한 사실, 추가 정보, 클라이맥스 네, 이렇게 가장 중요한 정보를 뒤에 말하는 이러한 기사의 형태를 우리는 피라미드 형태라고 하고요. 다음으로 혼합 형태는요, 말 그대로 이렇게 모래시계 모양이죠. 그래서 클라이막스와 리드를 먼저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도입, 그 다음에 주요 내용. 이렇게 뭔가 중요한 내용이 앞뒤로 막 섞여져 있는 이러한 기사의 구성을 혼합 형태라고 합니다. 네. 어,
아까 대부분의 기사는 역피라미드 형태를 취하고 있다고 고 피라미드 형태나 혼합 형태는 대부분 여러분이 많이 보시는 칼럼이나 르포, 네, 이런 어떤 사건을 되게 심층적으로 파고드는 기사들은 이러한 형태를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다음으로, 네, 우리가 함께 학습한 부분을 여기 실제 기사 속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나와 있는 부분이죠. 네, 환경운동가와 환경파괴범 재판받는 툰벨이 진짜적인 누구인가라고 경향신문 아래에 가장 크게 적혀 있고, 독자의 관심을 확 끌고, 그리고 이 글의 내용을, 기사의 내용을 가장 요약적으로 잘 보여주는 가장 첫 번째로 나온 이 부분, 우리 제목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이 제목 아래 조금 작은 글씨로, 그쵸, 이렇게 제목보다는 조금 더 작지만 이 제목의 내용을 부연 설명해주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부제라고 볼 수 있겠죠. 다음으로 네, 이 부제 아래 보면요. 가장 첫 번째 나오는 문단이 있습니다. 이 문단 보면 환경운동가와 환경파괴범 중 우리의 진짜적은 누굴까? 지구촌 곳곳이 기후위기로 신음하고 있는 가운데 시위로 붙잡혀 법정에 출석한 기후활동가 그레타 툰베리가 우리는 진짜적이 누구인지 기억해야 한다고 일갈했다라고 하면서 어, 가장 첫 번째 나온 문단임에도 불구하고 누가 언제 어디서 이런 얘기하지 않고요. 그냥 이 기사의 내용을 요약적으로 딱 제시해버리고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리드 전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읽어도 독자들은 이 기사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구나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아래 보시면 네, 여러 가지 문단이 나와 있고 네, BBC 등에 따르면 지난 10월 기후위기 시위와 관련된 기술인 툰베리는 이렇게 해서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이런 육하 원칙을 이야기하면서 이 사건의 혹은 사실의 어떤 구체적인 내용을 논리정연하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본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이 기사는 역피라미드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요? 제목, 부제, 리드 순으로 중요한 내용을 먼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사소한 내용을 뒤에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이해됐죠? 다음으로 이제 기사의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사건이나 사실을 기술한다고 해서 모두 글이 기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사가 되기 위해서는 이 다섯 가지 요건을 반드시 지켜야 해요. 첫 번째 정확성은 사실을 왜곡 없이 있는 그대로 전달해야 되겠습니다. 기사니까요. 그쵸?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맞춤법과 표준어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그쵸. 왜냐하면 이 말이 왜곡되면 똑같은 메시지를 전달하더라도 의미가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맞춤법과 표준어를 잘 지켜야 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객관성, 그쵸. 어떤 사건을 객관적으로 조망해서 기록해야겠죠. 어떤 한쪽의 입장을 옹호하지 않고 양쪽의 균형 잡힌 의견을 제시해야겠습니다. 다음으로 간결성은요, 독자들에게 전달하는 말을 최대한 간결한 문장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아무리 문장을 줄줄줄줄줄 길게 적는다고 해도요, 독자들은, 네, 줄줄줄줄줄 적으면요, 독자들이 그것을 그 문장을 이해하기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바가 잘 전달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문장은 최대한 간결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다음 평이성, 쉽다 이런 뜻인데요. 누가 읽어도 읽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쉬운 어휘, 쉬운 문장을 사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똑똑하고 많이 한다고 어려운 어휘를 사용한다고 해서 좋은 기사가 아니라는 거죠. 중2 정도 학생들이 읽어도 쉽게 읽힐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을 맞춰야, 네,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말을 읽는 사람도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마지막 친절성은요. 독자가 이 사건이나 사실에 대해서 어떤 궁금증을 가진 상태로 기사를 읽겠죠. 그럴 때 이 독자가 가지고 있는 궁금증이 모두 다 완벽하게 풀릴 수 있도록 굉장히 친절하게 전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도 쉽게 써야 하고 어떤 개념이 나왔어요. 그러면 기자는 헐 열심히 그 사건을 탐구했으니까 그 개념에 대해서 너무 당연하게 알고 있을 수 있지만 독자는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친절하게 설명을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후위기에 대한 아까 그레타 툰베리의 기사를 보면 그냥 뭐 그레타 툰베리가 기소됐다 이런 내용만 쓰는 것이 아니라 그레타 툰베리는 어떤 환경 운동을 하는 사람이고 어디 출신이고 네 그리고 또 더 나아가면 기후 위기는 무엇이고 이런 것까지 아주 친절하게 설명을 해줘야 좋은 기사가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기사의 가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기사의 가치는요, 어떻게 하면 내가 쓰는 기사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느냐?
대한 부분이거든요. 굉장히 재밌죠? 그래서 다섯 가지 살펴보면 먼저 시의성입니다. 기사는요, 가장 최근에 발생한 사건을 담고 있을수록 가치가 높아집니다. 똑같은 기사여도 10년 전의 사건을 담고 있는 것과 1분 전의 사건을 담고 있는 거, 어떤 걸 사람들이 더 많이 찾아볼까요? 네. 1분 전의 사건을 담고 있는 것도 찾아보겠죠. 왜요? 어, 이미 지난 과거의 일보다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현재의 일이 더 궁금하니까요. 그쵸? 그 두 번째 근접성은요, 가깝다 이런 뜻인데요. 사람들은요, 먼 곳에 일어난 일보다는 나와 가까운 곳에 일어난 일을 담은 기사를 더 높은 가치를 둡니다. 그러니까, 어, 지금 한국에 있는 독자가 미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기사보다는 한국에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기사에 훨씬 더 관심을 가지고 본다는 것이죠. 그렇겠죠.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와 자기 주변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저명성입니다. 이건 약간 슬픈 이야기이기도 한데,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보다 저명한, 그러니까 즉, 유명한 어떤 사람들의 행동에 더 집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왜 연예인들이나 유명인이 되면 이제 악플에 시달리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기도 하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영향성은요. 사람들은 자신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기사에 더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제가 만약에 전 노동자예요. 사장이 아니라 노동자예요. 그렇다면 최저임금을 올렸다거나 아니면 노동법을 개정했다거나 이런 기사에는 훨씬 더 관심을 가지고 보겠죠. 근데 사장에게 어떤 매기는 세금을 올렸다거나 네, 아니면 제가 지금 10억이 없는데 10억 이상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혜택을 준다거나 하는 어, 기사를 봤을 때는 그렇게 크게 갖지 않겠죠. 왜요? 나와 내 영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기사는 아니니까요. 이렇듯이 사람들은 자기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기사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흥미성은요. 독자는 항상 기사라고 해서 딱딱하고 틀에 박히고 뭐 이런 내용보다는 창의적이고 독창적이고 새롭고 이런 내용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사의 가치를 높이고 싶으면 어, 일반적인 내용 말고 새롭고 독창적이고 아주 창의적인 관점을 담은 글을 쓰면 사람들이 더 많이 보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오늘 기사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제는, 네, 오늘은 사실 기사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본 거고, 이제부터는 이 개념을 조금 더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활동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